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강 챕터 3에 있는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의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부분은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앞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과연 그것이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동작되는구나, NMOS와 PMOS가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상태에서 저희가 CMOS를 향해서 다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본적인 동작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아마 앞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5강 같이 함께 하시죠. 자, 4강에 이어서 5강에서 4강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복습을 하면서 다시 5강으로 그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BJT, 즉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개념으로 그 반도체가 처음에 개발되었는데 문제점은 파워 컨섬션이 많다, 즉 동작 전압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전압이 인가됨으로써 소비 전력이 증가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MOSFET라는 새로운 구조를 가진 디바이스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디바이스가 개발되면서부터 로직을 표현하기가 쉬워졌고 또 신호 증폭의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력 수요, 그 소비 전력이 낮아졌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현대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MOSFET가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MOSFET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NMOS와 PMOS로 나눌 수 있는데요. BJT에서 얘기하듯이 NPN BJT와 PNP BJT를 나누듯이 MOSFET에서도 N타입의 그 캐리어가 움직이는 N타입이 이동 주체가 되는 MOSFET가 있고 P타입의 캐리어, 즉 홀이 이동하는 주체가 되는 PMOS FET가 있습니다. 그 PMOS FET와 NMOS FET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바이어싱을 해야 되는지, 회로에 전압을 인가해서 그 BJT와 FET들이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점과 단점들이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NMOS FET부터 N타입의 MOS FET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채널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일단 게이트에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쪽에 채널이 형성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란 무엇인가? 반도체가 반도체는 전기를 반만 흐르게 하는 것이 반도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전기가 흐르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가 열려서 채널이 형성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제서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캐리어가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디바이스가 바로 반도체 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또한 PMOS FET도 마찬가지입니다. P타입의 채널, 즉 소스하고 드레인이 P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타입으로 되어 있는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어떤 채널, 즉 이 캐리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전류를 통할 수가 있는데, 흘릴 수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전기가 통하는 어떤 입자들이 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바로 채널이라고 하고, P타입의 채널이 형성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소자를 PMOS FET라고 얘기를 하고, N타입의 채널이 형성되어야 전기가 통하는 소자들을 N채널이라고 하죠. 자,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움직이는 주체, 즉 캐리어가 P타입의 캐리어가 움직인다면 무슨 모스? PMOS다. 또한 P타입의 채널이 형성돼야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는 무슨 디바이스다? PMOS다.
N타입의 어떤 캐리어, 즉 일렉트론들이 움직여서 동작하는 소자는 뭐다? MOSFET 중에 NMOS다. 게이트에 어떤 전압이 인가돼서 N타입의 채널이 형성되어야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는 어떤 디바이스다? NMOS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에 우리가 밸브를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트에 과연 어떤 전압을 인가하면 이 밑에 N타입의 채널이 형성될까요? 자, 우선 먼저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인가해 봅시다. 그림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킨다면, 마이너스의 전압을 인가한다면, 여기가 뭐라 그랬죠? 빗금친 부분이 게이트 옥사이드 부분입니다. 게이트 옥사이드는 게이트 밑에 있는 옥사이드라는 영역이 되고, 옥사이드는 실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의미하지만, 옥사이드는 실리콘의 산화물 형태고, 그건 유리하고 거의 굉장히 흡사한 그런 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전기를 통하지 않게 되고, 즉 게이트에 인가된, 지금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죠.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마이너스 전압이 이 밑으로 뚫고 지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게이트가 마이너스로 쭉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마이너스로가 대전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점점 모이게 되겠죠. 이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 부분으로 모이게 되겠죠. 즉, 게이트가 마이너스면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 부분이 플러스가 쭉 쌓이게 됩니다. 즉, 플러스가 쌓인다는 얘기는 P타입이 더 진해지겠죠. P타입이 진해지면 N타입의 소스하고 N타입의 드레인 사이에 N타입의 채널이 형성돼야 되는데, P타입이 쭉 가로막고 있으면 PN 정션의 공핍층, PN 정션의 공핍층으로 인해서 채널이 형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밸브를 더 꽉 잠궈 놓은 셈이 되는 거죠. 반대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이 게이트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 쌓여있던 플러스 차지들이 플러스로 대전된 게이트 때문에 플러스가 멀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일렉트론들 또는 밑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딸려 올라와서 일렉트론, 즉 N타입의 채널을 형성하게 되니까, 즉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N타입의 채널이 형성되어서 그제서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간혹 이런 현상을 저희가 그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로 표현을 합니다. 견우가 있어요. 직녀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죠? 견우가 있는 곳과 직녀가 있는 곳은 다리가 없습니다. 즉,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 7월 7석이라고 하는 7월 7일이 되면 까마귀들이 오작교를 만들어 놓는 까치인가요? 까마귀인가요? 자, 그 오작교를 만들어 놓듯이 그런 조건이 형성됐을 때 1년에 한 번 채널이 형성되죠. 반도체에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 게이트의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주었다 안 주었다,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라고 반복을 하면 채널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게 되겠죠. 전류가 이쪽에서 공급되는 전류에 의해서 캐리어가 움직였다가 못 움직였다, 움직였다 못 움직였다, 움직였다 못 움직였다를 반복하게 되는, 즉 스위칭을 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드레인에는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외우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외우시기를 바라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처음에 뭐였죠? 1360-460. 이번에 두 번째 여러분이 외워주셨으면 하는 게, 드레인에는 반드시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진다. 역방향의 전류가 가해진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거든요. 자, 메커니즘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N 플러스의 입자, 즉 일렉트론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인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른다. 왜냐하면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로 인가를 해 주어야만, 전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흐르게 하려는 거 아니죠?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드레인에서 채널을 통해서 소스로 가서
전류가 저 그라운드를 타고 이런 루프를 형성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새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만들어 줘야만 이쪽의 공핍층이 넓어지고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흐르지 못하고 채널을 따라서 입자들이 딸려 올라오고 채널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레인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야 된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왼쪽이 소스고 항상 오른쪽이 드레인입니까? 아니요. 인터체인저블 합니다. 즉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가 되면 전압은 어디다 인가해야 되죠? 드레인에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전류는 캐리어는 어디서 어디로? 드레인이기 때문에 이쪽이 소스가 되니까 일렉트론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이게 되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드레인에서 소스로 움직이게 되죠. 언제? 채널이 형성됐을 때. 어떻게 하면 채널을 형성시킬 수 있죠? 게이트에다가 N타입이니까 N이 모일 수 있게 플러스를 가해주면 채널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게이트에 플러스를 인가하고 채널이 형성됐고요. 채널이 형성돼 드레인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졌기 때문에 즉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것은 N에 플러스를 인가하고 이쪽에 P에 마이너스를 인가하는 전압 바이어스가 됐을 때 바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이쪽은 공핍층이 넓어져요. 공핍층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채널 네로링, 즉 채널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디에? 드레인 쪽에. 드레인 쪽에 채널이 낮아져서 채널이 좁아져서 왜냐하면 공핍층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어떤 일부분에. 그래서 소스 쪽에 채널이 넓고 드레인 쪽의 채널이 좀 작아지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현상을 우리가 핀치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반도체 소자공학 시간에 다룰 내용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P타입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위에 뭘 만든다? N타입의 소스하고 N타입의 드레인을 만들고 게이트를 만들어 전압을 인가하면 바로 이게 N타입의 MOSFET, 즉 NMOS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N채널 MOSFET의 어떤 곡선을 얘기하면 VGS라고 얘기하는, 즉 VGS는 뭐냐면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인가된 전압입니다. 즉 여기는 지금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어떤 전압 차이가, 여기가 그라운드가 돼 있고 0이라는 볼트고 여기는 0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전압이니까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의 양에 따라서 드레인에 흐르는, 즉 드레인에서 소스까지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서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트에 5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만큼의 수도꼭지를 열어놨을 때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서 이런 곡선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어떤 일정 범위까지는 꾸준히 전류가 증가하다가 어떤 일정 부분, 즉 세츄레이션 되는 지점이 지나서는 거의 일정하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VGS가 게이트하고 소스에 가해진 전압이 예를 들어 3V라고 합시다. 수도꼭지를 반만 열었어요. 반만 열었으면 제일 많이 열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물이 덜 나오겠죠. 즉 그만큼 낮은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물이 흐르는 양이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회로에서 반도체 회로에서 증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고 스위치의 동작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즉 전압을 예를 들어서 5V를 가했다. 켜졌죠. 전압을 0V를 가했다. 꺼졌죠. 또는 전압을 마이너스 볼트를 가했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켰다 껐다 하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MOSFET 동작으로 설명이 되고요. 켰다는 의미는 뭐죠? 반도체 소자가 켜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커패시터에 저장이 됐다. 메모리죠. 저장이 되어서 0과 1을 표현했다. 1이 표현된 거고요. 꺼졌다. 그래서 방전이 됐다. 즉 커패시터 안에 전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0이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하나에 커패시터 하나가 달린 D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됐을 땐 1, 되지 않았을 땐 0. 커패시터 셀이라고 하는 것들은 커패시터를 여러 개 쫙 붙여놓으면 4개를 붙여놓으면 0000부터 1111까지
4비트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요. 16개를 붙여넣으면 16비트, 32개를 붙여넣으면 32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56 컬러를 256 컬러를 표현한다 그랬을 때 256가지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디지털에서 어떤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PM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쉽게라는 의미는 PMOS는 헷갈릴 게 없는 게 P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기로 전자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과 반대이다라고 배웠는데 전자의 흐름은 전공, 즉 일렉트론의 흐름은 홀의 흐름과 반대이다를 알고 있죠. 그래서 홀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과 같다. 그래서 홀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간다. 무조건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가죠. 입자는. 그러면 전류는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가죠. 왜냐하면 P타입의 캐리어가 움직이니까. P타입의 물질이 움직이니까. 자, 언제 움직일 수 있죠? 지금은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P-N정션의 공핍층이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장벽, 즉 포텐셜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P에서 N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언제 갈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 포텐셜 장벽이 없어지든지 채널이 생기든지. 자, 그럼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널을 만들 수 있죠? 이쪽에 무슨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P 채널을 만들어야 되죠. 이쪽에 P가 오려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가 전압이 가해지면 마이너스의 전기를 통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뭐가 대전되죠? 바로 플러스가 대전되죠. 그게 바로 필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개 효과라고 하죠. 전기가 직접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에 의해서 어떤 전개, 그런 개가 형성이 돼서 필드가 형성이 돼서 여기에 P타입의 채널이 형성되면 이제서야 이쪽에 인가했던 드레인에 인가했던 어떤 전압으로 인해서 캐리어가 오게 되죠. 자, 드레인은 어떤 전압을 인가했죠? 드레인은 무조건 무슨 바이어스를 가야 된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야 된다. 리버스 바이어스는 뭐다?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다. 즉, P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P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는 P는 마이너스 쪽으로 딸려가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P는 어떻게 될까요? 채널을 통해서 마이너스로 오겠죠. 즉 캐리어가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드레인으로 빠져나가고 소urce에서 채널로 드레인으로 오고 플러스가 가해진 것들이 여기 있는 P를 밀어내죠. 그래서 하나의 회로가 형성이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에 있는 램프가 켜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어요. VGG라고 하는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마이너스 0.7V 이상 가해졌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고 게이록사이드는 아무런 전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P 채널이 형성돼서 PPP라고 하는 동일한 어떤 전기적인 그 영역이 생기게 되고 동일한 영역에서는 P-N 정션의 효과가 아니라 P가 연결되어 있는 도선의 역할을 하므로 전기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돼서 바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드레인은 무슨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다. P니까 분명히 마이너스가 연결됐을 겁니다. 쭉 따라가 보시면 빙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반대로 이쪽에 회로가 구성되려면 이쪽 P에는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P를 밀어내고 P가 저쪽 뒤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PMOS 트랜지스터, 즉 P타입의 MOSFET가 동작하는 동작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억하실 것은 MOSFET는 두 가지다. NMOS다. 또 PMOS다. 이 두 가지를 서로 과거에는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CMOS가 나온 지가 벌써 29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CMOS가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성능이 좋고 CMOS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이득을 주기 있기 때문에 CMOS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CMOS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두 가지만 배웠죠. MOSFET는 두 종류다. 뭐다? NMOS와 PMOS가 있다. 그럼 CMOS는 무엇인가? 그럼 CMOS가 있으면 AMOS도 있고 BMOS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CMOS라고 얘기하는 것은 Complementary MOSF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C라는 것이 어떤 A, B, C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Complement, 즉 보수, 수학 집합에서는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하나가 있으면 아니다. 또는 여집합을 얘기할 때 A, C 이렇게 표현하죠. A가 아닌 집합, 즉 NMOS와 PMOS를 같이 담아 놓은 것이 바로 PMOS입니다. 즉 하나의 기판 위에 NMOS와 PMOS를 담아 놨는데, 자,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기판이 뭐였죠? PMOS에서는 N타입의 기판을 썼었어요. 자, PMOS 봤으니까 NMOS를 한번 볼게요. NMOS는 뭐였죠? NMOS의 PN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P타입 기판을 썼어요. 다시 한번. NMOS는 P타입 기판을 썼고요. PMOS는 N타입의 기판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기판을 반반 해가지고 쪼개서 본드를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CMOS 테크놀로지가 개발되면서 웰이라는 우물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기판에 NMOS와 PMOS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그림은 CMOS의 인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CMOS는 하나의 PMOS를 갖고 있고 하나의 NMOS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회로들은 NMOS로만 이루어진 회로들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회로들은 PMOS만으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는데, NMOS가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추측 되시죠? 무엇 때문에? 7자리 숫자 외우신 거 있잖아요. 저희 전화번호 말고, 뭐죠? 그렇죠. 1360460. 1360460 여기도 해당되죠. 얘는 모빌리티가 얼마다? 1360이다. 얘는 모빌리티가 얼마다? 460이다. 그래서 1360을 갖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NMOS로 만든 회로가 더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CMOS를 사용하면서부터 NMOS의 복잡한 회로들을 CMOS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어요. 즉 회로 설계라는 부분에서 CMOS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NMOS로 12개의 어떤 소자가 필요한 회로였다면, 어떤 기능을 하려면 12개의 소자가 필요했다면, NMOS로 12개가 필요했다면, 예를 들어서 CMOS로 8개밖에 안 써도 되니까 더 작은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회로를 만드니까 하나의 웨이퍼당 땅은 똑같은데 더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을 더 조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불짜리 CPU가 88개였는데 CMOS로 만들어 보니까 88개가 아니라 100개가 나왔다. 벌써 하나의 100불에서 12개를 더 만들었으니까 1200불의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회로 설계가 CMOS로 많이 바뀌어지고, 그럼으로써 공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CMOS 공정을 하시게 돼서 여러분들께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조금 헷갈리실지도 몰라요. 잘 따라오세요. VDD라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세로선상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채널이 다 그냥 열린다면, 채널이 그냥 쭉 다 열린다면 여기에 있던 전압이 일로 쭉 빠져나오겠죠.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둘 다 열어놨으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위에 타고 내려와서 쭉 타고 내려와서 밑으로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드레인에서 소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PMOS는 뭐가 움직인다? P가 움직인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디다? 얘네들이 입자가 움직이는 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전류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인다. NMOS에는 입자가 뭐가 움직인다? 일렉트론이 움직인다. 즉 N이 움직인다. N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간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전류는 어디로 간다? 소스에서 쭉 PMOS에서 나와서 NMOS로 쭉 빠져나갈 건데, 문제는 이 밸브죠. 밸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고 전류가 다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는 PMOS고 여기는 NMOS예요. 여기다 플러스를 인가하면 0보다 큰 거를 인가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니까. 자, 그래서 0보다 큰 걸 인가하면 PMOS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다시 0보다 큰 걸 게이트에 인가하면 여기가 플러스, 요 채널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의 채널이 생기면 PMOS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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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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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려면 여기에 뭘 인가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인가해야 된다. 자, 반대로 이쪽에 플러스가 통하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엔 어떻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NMOS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기가 안 통한다. 즉, 자, 하나 플러스를 천천히 넣어봅시다. 플러스를 인가하게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위에서 나왔던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0이다. 즉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인버터를 통해서는 반대로 바뀌어서 0으로 나온다. 반대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에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를 타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샌다. 그래서 1이 나온다. 즉 플러스를 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줄 때는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버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건 요 PMOS 하나만 가지고 동작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회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CMOS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CMOS 인버터뿐만 아니라 CMOS 게이트 논리 소자를 많이 적용합니다. 특히 노어나 낸드 게이트들은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때 CMOS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갑자기 그림이 이상해졌죠? 무슨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마 조금 어려우신 그 그림이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그림하고 힌트를 먼저 드린다면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죠. 어떤 마음이냐고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스키매틱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스키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회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선 이렇게 스키매틱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죠.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켜지면 꺼지고 꺼지면 켜지고 동작의 아웃풋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회로도라고 얘기하는 스키매틱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여기는 탑뷰라고 됐지만 반도체 소자를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위에서 아까 CMOS 인버터를 보면 이 모양이 보인대요. 자,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하나씩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은 반도체를 세로로 딱 잘라서 크로스 섹션, 즉 절단면을 본 거래요. 절단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VDD, 드레인 쪽에 한 드레인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하고, 자, PMOS가 하나 있고, NMOS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PMOS가 하나 있고, NMOS가 하나 있고, PMOS와 NMOS를 뭐가 연결하고 있죠? G라는 게이트 하나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게이트 하나를 쭉 잡아갖고, 제가 저쪽 인풋을 잡아서 저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거 실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두 개가 하나 쭉 딸려오겠죠. 그래서 옆으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PMOS와 NMOS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게이트라는 걸 가지고 뭔가 하나로 두 개가 연결돼 있죠. 자, 하나는 왼쪽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PMOS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NMOS가 있습니다. 그 NMOS와 PMOS를 뭐가 연결하고 있죠? 폴리실리콘이라고 만들어 있는 게이트, G라고 써 있는 게이트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얘를 잡아갖고 이렇게 잡아들면 분명히 이쪽에 있는 PMOS와 NMOS가 이렇게 딸려올 거예요. 아마 그림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게이트가 지금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게이트가 어디에 연결이 돼 있죠? PMOS와 NMOS에 연결이 돼 있고, PMOS에 DD가 만나고 있죠. 즉 PMOS의 드레인과 NMOS의 드레인이 서로 만나고 있어요. PMOS의 드레인과 NMOS의 드레인이 서로 만나고 있죠. 맞아요? 자, PMOS의 드레인과
N모스의 드레인이 서로 메탈 라인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P모스에 있는 소스라는 영역과 N모스라는 소스라는 영역이 VDD 또는 그라운드 또는 VSS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보고 싶다. 소스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S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S라는 것은 하나는 VDD에 있고요. 뭐 하나는 VSS에 있는데 요거는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까 그 그림하고 VSS하고 VDD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DD고요. 여기가 VSS라고 보면 P모스의 위에 쪽에 소스가 되고 드레인이 되고 소스가 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P모스의 소스 드레인 그다음에 N모스의 드레인 소스 P모스의 소스 드레인 N모스의 드레인 소스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C모스에서는 N웰이라는 것이 있고 P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차이점이죠. 여기는 P웰, N웰이 없죠. 회로에서는 웰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지만 반도체 공정에서는 웰이라는 공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N모스를 만들기 위해선 P타입의 실리콘이 필요하고 P모스를 만들기 위hen N타입의 실리콘이 필요한데 요 영역만 따로 띄어서 본드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접착제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웰을 만들어서 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웰이 바로 이 웰입니다. 요 밖에 있는 요 영역이에요. 요 밖에 있는 영역인데 여기가 P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N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전체 영역이에요. 뭔가 조금 이상하시죠? 여기를 N웰로 만들고 요만큼을 N웰로 만들고 여기를 P웰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전체 크게 하나 P웰을 만들어 놓고 N웰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 안에 P웰을 만들어 놨어요. 자, 시각을 반대로 볼까요? 여기에 있는 N모스, 즉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의 N모스가 어디 위에 위치하죠? 즉 N모스라는 것은 P타입의 기판 위에 위치하죠. 즉 P웰 위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P타입의 기판 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는 P모스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 요 P모스는 뭐처럼 느껴지죠? 마치 자기가 N웰이라는 서브스트레이트, 즉 N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위치한 그 반도체 소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C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띄어놔서 각각을 운영하게 되면 N모스나 P모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의 기판에 웰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소자가 바로 C모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바깥에 뭐가 있죠? N타입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즉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든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든 사실은 관계가 없고 물론 소자에는 좀 다른 영향을 미치지만 소자를 만들 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N타입의 웨이퍼든 P타입의 웨이퍼든 크게 N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P웰을 만들어 놓고 다시 순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기판이 하나 있고요. N웰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P웰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 작게 만들어 놓고 N웰에다가 P모스를 만들었고 P웰에다 N모스를 만들어 놨고 드레인하고 드레인을 메탈로 위에서 연결을 했고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림 보이시죠? 요 구멍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아래 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이 아래 위에 요 컨택 부분으로 드레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컨택 부분으로 드레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드레인 연결이 되어 있고 소스하고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쪽이 게이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신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단면도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요 가운데 영역을 쫙 잘라 볼게요. 가운데 영역을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쫙 잘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자른 단면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스 섹션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바로 요겁니다. N타입의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이 있고요. 다시 한번 뒤로 갈게요.
N타입의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이 있고요. 전체 얘네들이 N웰처럼 만들었어요. 이걸 전체 N웰이라고 가정하시면 이게 전부 다 N웰이라고 보시면 여기에 전체 N웰이라는 게 있고요. 그 사이 안에 일정 부분의 P웰이 있고요. 그 안에 일정 부분의 P웰이 있고요. P웰 안에 N모스가 들어가 있고요. P웰 안에 N모스가 들어가 있고요. N모스 옆에 N웰에서 P모스가 구현되어 있는 바로 C모스가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그림과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아, 이건 스키매틱이고, 회로에 들어가는 인풋이 게이트에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라는 것은, 아, 게이트 중간에 드레인에서 아웃풋을 따왔구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게이트에 어떤 인풋을 인가할 것이고, 드레인 따온 거에서 아웃풋을 뽑아낼 것이구나. 아마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전체 N타입 실리콘이든 N웰이든 관계없이 N웰이 있고 P웰이 있고 N모스가 있고 P모스가 있구나. 다음 그림 보면 전체 N웰이라는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든 N웰이든 N웰이라는 거 위에 속에 P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가 웨이퍼 표면이에요. 자, 웨이퍼 표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N모스를 거기 속에 만들어 놓고 P모스를 만들어 놓고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면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연결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 문을 열고 저 칠판 뒤를 쫙 보시면 저 뒤쪽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저 뒤에 이렇게 저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게 어딨냐고 이거요. 여기를 딱 잘랐으니까 지금 요 게이트만 보이죠. 그런데 그 게이트 안쪽으로 저 뒤로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게이트 저 안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연결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게이트가 서로 연결이 돼 있구나. 자, 이 드레인은 어떻게 되죠?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아까 동그라미로 컨택돼 있는 부분이 실제 요 드레인하고 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컨택돼 있는 부분이 밑에서 위로 기둥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위에 메탈 라인이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드레인하고 연결이 된 거고요. 이쪽에 소스하고 여기에 VSS니까 N모스의 소스하고 VSS하고 N모스의 VSS인데 이거 그림이 조금 노테이션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이 그림대로 가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N모스의 S가 VDD로 돼 있죠. 자, 이 그림에서 N모스의 S가 VDD하고 연결돼 있고, 즉 N모스의 S가 VDD로 연결이 돼 있고요. 요건 이제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P모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C모스가 되고, 요 부분이 하나의 N모스가 되고, 요 부분이 하나의 P모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회로를 그리시는 분들이 흔히 많이 그리시는 그림이고요. 회로들을 표현한 거예요. 같은 회로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강의에서 이 마스크라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한 장 한 장씩 다 뜯어낼 거예요. 색깔별로 다 레이어를 벗겨내면 그것들이 마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다 겹쳐놓으면 바로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즉 이런 회로도를 바탕으로 실제 반도체에는 이런 설계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구상을 만들어서 뭐 아래층을 만들고 위층을 만들고 어떤 재료를 덮고 안 덮고 이런 설계도를 갖고 집을 막 지어놓으면 집을 지어놓은 거에 단면들을 탁 잘라서 보면 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크로스 섹션 뷰를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크로스 섹셔널 뷰라는 것은 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드 뷰는 안에 실제 회로 설계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계략적으로 큰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 슬라이드 이런 회로도 스키매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 세 가지 그림들 중에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즉 가장 공정하고 밀접하게 되신 분들이 요 설계도를 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하시게 되고 만든 다음에는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시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인버터라고 그러는데 바이시모스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니까 혹시나 그냥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실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시모스이긴 시모스인데 바이폴라 테크놀로지가 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즉 여기는 MOSFET죠. 네, 여기는 MOSFET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봤을 때 얘 서로 뭔가 다른 애들이다. 즉 여기가 PMOS고 여기가 NMOS라는 표시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어째 보면 CMOS인데 CMOS에서 나오는 전류를 BJT로 증폭을 시킨다고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CMOS가 겹쳐진 바이시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바이시모스라는 걸 보고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가지고 제 나름대로 빅모스라고 읽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가지고 바이시모스를 보셨을 때 빅모스라고 하시지 말라고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즉 바이시모스라는 기술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디플리션 모드와 인핸스먼트 모드인데, 보통은 디플리션 모드의 소자들은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로를 컨트롤하거나 동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핸스먼트 모드의 소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공정기술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 과거라는 것은 한 20년 전 이상입니다. 20년 전 이상에는 디플리션 모드를 가지고 동작시켰던 회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플리션 모드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기술에서는 잊으셔도 되고요. 인핸스먼트 모드의 MOSFET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컨디션이라고 해서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되죠? 문을 안 열면 꺼 있는 상태가 돼요. 즉 문을 안 열면 잠가 놓은 상태가 됩니다. 일부러 끌 필요 없다는 거죠. 스탠바이 상태가 뭐다? 꺼 있는 상태다. 에너지가 소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할 때만 문을 열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되니까 바로 전력을 적게 소비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바로 이 스탠바이 컨디션이 오프라는 것이 장점이 있죠. 채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NMOS에서는 무슨 채널이 형성돼야 된다? 채널은 N타입이다. N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플러스가 와야 된다. 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누가 와야 된다? 소녀시대가 와야 된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소녀시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누가 와야 된다? 제가 가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P타입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N타입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에 플러스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바로 게이트의 스위칭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지나가기엔 너무 아쉬운 레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BJT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전류를 증폭하는 소자다. 물론 스위치로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류를 증폭합니다. MOSFET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증폭할 수 있지만 흔히 스위치로 사용됩니다. CMOS를 만들었더니 어쩌다가 원치 않는 BJT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BJT는 뭐였죠? NPN 또는 PNP,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MOSFET는 뭐였죠? 소스 게이트 드레인으로 명명 지어지고, NMOS가 있고 PMOS가 있는데, 자, 저희 그림을 한번 보죠. 원래 여기 BJT 안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BJT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싹 밑에 걸 지워보시면 아까 보셨던 CMOS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필 어느 조건이 만족되면 P, N, P웰이 있죠. 그래서 PNP BJT가 형성이 돼요. PNP BJT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 나왔던 전류가 증폭이 돼서 이쪽으로 흘러요. 즉 CMOS 소자의
과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그건 더 재밌는 게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이 N, P, N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증폭된 전류가 이 NPN 증폭기의 BJT 현상 때문에 또 증폭이 돼서 이쪽으로 흘러요. 즉 처음에 작게 증폭된 전류가 여기에 기준으로 작게 증폭된 전류가 이쪽 BJT에서 또 증폭이 돼가지고 또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증폭된 것이 더 증폭되고 더 증폭된 것이 더 증폭돼서 전류가 사실은 이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 과도한 전류가 막 흐르게 되면서 소자가 죽는, 즉 반도체 소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반도체가 고장이 나고 반도체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단말기가 고장이 나는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그런 게 고장이 나는 치명적인 오류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 요즘 들어서 만드는 CMOS 반도체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안에 다 그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정 방법들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그 I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아마 이번 강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IC가 어디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복습을 하자면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로는 반도체는 BJT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고 BJT가 여러 가지 증폭도 차원에서 좋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파워 컨섬션이 많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자제품을 원하시는 방향, 소비자의 원하는 것 때문에 그 반도체 소자가 MOSFET, 특히 CMOS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반도체 소자들이 바로 CMOS 소자들이다. 특히 CMOS 소자를 만드는 경우에 NMOS나 PMOS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NMOS와 PMOS가 동시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디바이스를 한 땅 안에다가 같이 심어놓는 기술이 어려운 공정 기술이다라는 점을 일단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NMOS와 PMOS의 원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뒤의 내용을 학습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다시 보시고 꼭 그 디바이스 동작 원리에 대해서 특히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